다녀온다고 하면서 다녀왔었어요. 남편 회사가 주말에 외박 출장을, 그것도 강원도로 보낸 게 남편 업무 특성상 좀 이상했었는데 처음엔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생각할수록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남편에게 출장 공문 같은 거 있으면 보여줘봐라 했더니 당황하면서 다 지웠다고 못 보여주더군요. 그러다 또 생각해보니 이번 주 화요일 시어머니 생신이라 저녁 식사를 같이 했었는데요. 문득 더 느낌이 쎄해서 출장 공문 못 보여주면 시댁 단톡방 보여줘 보라고 따지다가 보게 되었는데 단톡방으로 알게 된 사실은 좀 충격적이었어요. 남편이 시어머니 생신이라고 시댁 식구들과 여행을 간 거였더라고요. 아니, 출장 간 게 아니라 나 몰래 시댁 식구들하고 여행 간 거였어? 어쩜 그럴 수 있어? 왜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거야? 하면서 따졌는데 저를 배려한 거라고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제가 여행에 끼게 되면 1박 2일 동안 시댁과 같이 있게 돼서 엄청나게 불편할 거고 저를 빼놓고 간 걸 알게 되면 제가 소외감을 느낄 거라고요. 사실 제 성격이 시댁을 매우 불편해하고 누군가가 저를 빼놓고 놀면 좀 서운해하는 성격이에요. 그런데 아내가 아무리 서운해해서 남편을 좀 쏘아붙인다고 해도 사실대로 말하고 양해를 구했어야지. 이렇게 술장이라고 거짓말하고 자기만 쏙 시댁이랑 여행 간 사실이 서운함을 넘어서서 너무 열받네요. 부부간에는 서로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너무 열받아 어제 크게 싸웠고 당분간 서로 시간을 갖자며 저는 친정에 오게 되었어요. 저 빼놓고 여행 간 거보다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부부 사이의 신뢰를 깨뜨렸다는 게 너무 열받아서 이혼을 진지하게 고려 중인데요. 위와 같은 상황에서 남편을 유책 배우자라 한다면 위자료 청구 및 재산 분할로 제가 이득을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 댓글들 잘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행 가도 지랄, 안 가도 지랄 할 거 아니냐고 따지는 댓글이 갑자기 많아졌네요. 시댁과 여행을 같이 가면 저를 불편하게 해서 서럽고 같이 안 가면 저를 따돌려서 서럽고 이거는 어쩔 수 없지 않나요?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욕먹게 될 수밖에 없는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겸허의 욕을 듣는 사람이 진정한 성인이라 생각하거든요. 물론 여행 간다는 거를 말하게 되면 제가 남편에게 뭐라고는 하겠지만 남편은 이럴 때 너를 이해한다며 좋게 저를 달래주며 기분 풀어주는 게 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내에게 잔소리 좀 듣기 싫다고 아내 몰래 이런 일을 꾸미고 있었다는 것이 훨씬 더 비상식적이지 않을까요? 댓글들을 보니 저를 이해하신 분들도 몇몇 계시는데 포인트를 잘 못 잡고 계시는 것 같아서 몇 마디 적어볼게요. 시댁과 여행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건 출장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시댁과 여행을 갔다는 게 신뢰를 깨트릴 큰 잘못을 했다는 거예요. 시댁이라는 게 원래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잖아요. 또 그동안 시댁과 여행을 갔을 때 저 혼자 일하고 밥하면서 늘 기분 상하는 일들이 많았고 좋지 않은 추억으로 남아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저 몰래 혼자 시댁과 여행을 간다는 건 저를 소외시켰다는 생각에 기분이 너무 상하고 속상했어요. 이렇게 시댁 스트레스가 많았지만 그렇다고 제가 부모랑 연 끊으라고 한 적도 없고 결과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시댁 일로 남편에게 욕을 할 수밖에 없는데 남편은 그걸 겸허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고 제가 자기 식구들 욕한다는 이유만으로 매번 짜증만 냈죠. 제가 원하는 건 남편이 제가 시댁 관련해서 욕을 해도 저를 잘 달래주고 이해해주고 이런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이게 다입니다. 고작 저에게 욕먹기 싫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부부 사이의 신뢰를 깨트린 남편이 잘한 짓이 맞는 걸까요? 이 상황이 충격적이다 보니 이혼까지 생각하게 되네요. 후기. 일단은 남편과는 잘 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거짓말로 부부의 신뢰를 깨트린 부분에서 진심 어린 사과를 했고 앞으로는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다만 남편이 앞으로는 거짓말 안 할 테니 가끔 자기 혼자 시댁에 다녀오는 걸로 뭐라고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서 제가 너무 감당이 안 돼요. 일단 시댁은 저에게 뭐 해준 것도 없고 그렇다고 저희 돈 뜯어서 가지도 않고 저에게 잘해주지도 않고 못되게 굴지도 않는 그런 집안이에요. 하지만 여느 집안처럼 며느리의 도리는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 시댁에 가서 불편한 경우나 기분 나쁜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렇다 보니 제 입장에서는 시댁에 자주 가고 싶지는 않고요.
그렇다고 남편 혼자 보내는 거는 저를 소외시키고 남편 혼자 시댁이랑 시시덕거리는 느낌이라 싫으네요. 제가 남편에게 좀만 더 생각해보겠다고 했는데 남편이 그럼 연이라도 끊으라는 거냐면서 뭐라고 했는데요. 저는 연을 끊으라는 게 아니라 명절이나 시부모님 생신 정도에 같이 찾아뵈서 식사 한 끼 정도 하는 수준을 바라는데 남편은 그 이외에도 몇 번 혼자서 시댁 방문을 하겠대요. 물론 저도 남편을 배려해서 친정은 명절과 부모님 생신 때만 방문하는데 남편은 오히려 저더러 혼자서라도 처가댁 좀 자주 가라고 하네요. 명절이나 생신은 당연히 가겠지만 다른 분들은 그 외의 날에는 시댁 방문 어떻게 하시나요? 같이 가면 불편하고 남편 혼자 가면 소외감 들고 이 감정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최종,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제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걸 느끼네요. 다 가질 수 없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 것처럼 제가 너무 많은 걸 바랬던 것 같아요. 마음을 비우고 남편이 따로 시댁에 방문하는 것까지 제가 터치하지 않기로 했어요. 제가 남편과 모든 방문을 함께 하는 것보다 이 편이 나을 것 같아서요. 남편이 저와 시댁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 짠하다는 글을 보니 좀 반성하게 됩니다. 남편이 제 잔소리를 감수하는 것처럼 저 역시 남편이 본인 집에 혼자서라도 효도하는 부분은 감수하기로 정리했어요. 모든 조언들이 큰 도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본인 성격이 어떤지 객관화 좀 해보세요. 왜 거짓말까지 해야 했었는지 전혀 이해가 안 가시나요? 사실 제 성격이 시댁을 매우 불편해하고 누군가를 저를 빼놓고 놀면 좀 서운해하는 성격이에요. 라던 부분 본인도 잘 알고 있네요. 본인 성격 저런데 어째서야 했을까요? 말해서 같이 가면 불편하게 만들 거고 참 거짓말도 안 하고 안 갔어야 하는 거죠? 여자나 남자나 왜 결혼하면 본인들 생각에 맞춰줘야 한다고 생각들 하는 걸까요? 아니면 차라리 이혼하고 혼자 사시던가요? 남편 괴롭히지 말고요. 두 번째 사연, 시댁과 친정이 너무 비교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육아휴직 중입니다. 출산할 때 1년 휴직하겠다고 했더니 시부모님 신랑 혼자 벌어서 어떡하느냐고 걱정하시면서 좀 보조를 해주겠다고 하셨죠. 이게 글이라 뉘앙스 전달이 안 될까봐 설명드리면 당신 아들이 힘들까봐 그런 게 아니고 저희 생활하기 어려울까봐 안타까워서 하신 말씀이세요. 출산용품도 300만 원 훌쩍 넘게, 또 조리원 비용하라고 500에, 시습도 300에. 그렇게 저렇게 지내다 얼마 전 시부모님이 휴직이면 무급이냐고 물어보시길래 1년간은 출산지원금 50 받는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후로 며칠 후 어머님께서 저 불러내시더니 500만 원 생활비 보태라고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지난주 시댁에 찾아뵀는데 어머님께서 조용히 절 방으로 부르시더니 아버지가 생활비 얼마 주시려고 하는데 암만 말고 받으라고 하시더군요. 깜짝 놀라 지난번에 이미 500 주셨는데 또 주세요 했더니 어머님께서 그건 네 신랑에게도 아버지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아버님이 저에게 매달 200만 원을 생활비로 주시겠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죠. 정말 괜찮아요. 저희 때문에 어머님 아버님 너무 부담되시는 것 같은데 그동안 도와주신 걸로 충분합니다. 그랬더니 내가 지금 능력이 되니까 주는 거고 또 너 애 낳아줘서 고마워서 주는 거니까 어른이 주시면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거야 하시더군요. 너무 죄송하고 감사하고 그런 한편으론 아무 말도 없는 저희 친정 부모님이 생각나 신랑한테 조금은 민망하더군요. 물론 바라는 게 아니라 엄마가 뭐 준다고 해도 저희 둘 다 괜찮다고 절대 안 받았겠지만요. 저 대학 때부터 과외 아르바이트 하면서 용돈 스스로 벌고 직장생활 쭉 하면서 한 번도 손 벌린 적 없고 엄마도 저 어렸을 때부터 용돈 한 번 준 적이 없으니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냥 엄마한테 바라지 않는다는 게 몸에 밴 것 같아요. 신랑도 성실하고 뭐 바라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요. 근데 워낙 시부모님이 잘해주시니 그런 면에서 새삼 비교가 된달까요? 시댁과 친정을 놓고 봤을 때 저 스스로 좀 그랬다는 겁니다. 어제 엄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여느 때처럼 아기 뭐하냐고 밥 잘 먹느냐고 묻더니 저에게 할 말이 있답니다. 무슨 소리를 하려나 했더니 돈 좀 있니?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했더니 3천만 원. 있긴 하지만 적금이야. 했더니
깨서 다 달랍니다. 순간 짜증이 확 올라오더군요. 몇 달 전에도 저한테 5천만 원 빌려갔거든요. 한 1, 2년 전엔 8천만 원 빌려갔었습니다. 그리고 집 마련할 땐 1,000만 원은 이미 받았긴 합니다. 새 집은 시부모님이 대부분 지원해 주시고 신랑도 보태고 저도 그 돈 보태고 했어요. 근데 또 지금 저 돈 한 푼 안 버는 거 뻔히 알면서 저런 말이 나오는지. 물론 제가 지금 돈 안 번다 해도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돈 급히 쓸 때가 있거나 그 돈으로 생활비를 해야 된다거나 뭐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돈 안 벌고 집에서 아기만 키우고 있는 저한테 자꾸 돈 빌려달라는 거, 그것도 적금께서 빌려달라는 거 솔직히 화납니다. 신랑한테 말도 못합니다. 님들 같으면 신랑한테 말씀하시겠어요? 전 시댁이 위에 쓴 대로 저희한테 너무 잘해주셔서 그런지 아무리 엄마라 한들 창피해서 신랑한테 말 못하겠습니다. 제가 나쁜 딸인가요? 후기. 결국에는 돈은 빌려주지 않았어요. 사실 이곳에서 질책받은 후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했죠. 이렇게까지 욕먹을 줄 몰랐거든요. 오히려 혼자만 잘 살고 친정 도와줄 줄 모른다는 소리 들을 줄 알았어요. 참 세상을 모르네요, 제가. 엄마한테는 사위가 엄마 돈 빌려주는 거 알게 되었다고, 더 이상 내가 엄마 도와주면 이혼사협감이니 앞으로는 한 푼도 빌려줄 수 없다고 냉정하게 말했네요. 말하면서도 너무 마음이 불편했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상황이 반복될 것 같아서요. 앞으로는 친정과 연을 끊는 한이 있더라도 처신 잘해야겠다고 다짐 또 다짐했어요. 제 가정은 지켜야 하니까요. 고마운 시댁과 신랑에게 배신감이 들게 하고 싶지는 않네요. 인생의 가르침 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댓글. 나중에 이혼당하기 싫음 친정 단속하고 살아요. 전생에 복을 지었는지 좋은 시부모 만났으면 복인 줄 알고요. 입장 바꿔 시댁에서 신랑한테 님 친정처럼 계속 돈 요구하면 님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지사지 하면서 살아요. 님 친정엄마도 누울 때 보고 뻗대는 거예요. 나중에 여기다 이혼한다는 내용 올리기 싫으면 님 선에서 친정 끊어내야 해요. 한두 번도 아니고 용돈 개념에 적은 돈도 아니고. 신랑 알면 기분 좋겠어요? 친정엄마한테 적당히 하라고 해요. 댓글이. 아무리 부처님 보살 같은 시댁이라도 쓰니가 행실이 바르지 못하면 그렇게 대우해주진 않으실 텐데 쓰니도 잘하고 있으니 시댁에서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것 같아요. 잘하고 계신 것 같았는데 친정 얘기 듣자마자 누군지도 모르는 내가 뭐 이런 여자가 있나 싶을 정도인데 그동안 자식보다 더 아껴주셨던 시부모님과 남편 생각해보시고 처신을 잘 하셔야 할 것 같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